제가 늘 하듯이 오늘의 이상한 뉴스, 또 민주당이 사고친 뉴스 위주로 해서 몇 가지 또 보여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기사, 사람들이 항상 의아해합니다. 리얼미터에서 취임 후에 최저치 국정 지지율이 나왔는데, 취임 후에 최저치라는 게 의미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그 댓글 달아주시는데 4.59%가 아니라 왜 45.9%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45.9%? 저는 제 주변에는 진짜 침묵하던 사람들도 지금 이재명 다 욕하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 길거리 여론조사라고 하잖아요. 이재명 사진 붙여놓고 뭐 잘한다 꺼져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붙여놓으면은 그냥 꺼져야 엄청나게 스티커 붙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어떻게 보면 좀 자기 의사를 안 밝히는 면도 있는데 부끄럽겠죠. 아무래도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게.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하면은 거의 이재명 지지율은 10%도 안 나오고요. 45.9%? 그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합니다. 리얼미터에서조차 최저치를 찍었다. 실제 45.9%라고 볼 수 없죠. 벌써부터 4.5%라는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4.5%, 4.5%보다 조금 더 나오긴 할 텐데, 그래도 민주당 콘크리트 지지층이 30%라고들 분석을 하는데, 부동산 정책을 잘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25%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 중에서도,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 중에서도 한 5% 정도는 야 이거 부동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더 빠질 것 같아요. 일단 부동산의 해법이 너무 잘못됐고, 또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이게 그냥 우리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라 김용범이 레버리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손해보신 분들은 사실상 거의 국가 재난, 이재명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잼데믹이라고 하죠. 잼데믹 요새. 잼데믹 이름 잘 지었어. 잼데믹하고 IMF를 빗대서 JMF. 진짜 너무 공감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 지지율이 당연히 올라가기 어려운 곳이, 일단 순방 주요 일정이라고 해서 한번 띄워볼게요. 이게 이번에 보통은 해외 순방을 갔다 오면은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국익을 위해서는 좀 밉더라도 잘 지지를 안 하더라도 힘을 모아주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보통 지지율이 오르는데 지금 취임 후에 최저치를 찍었어요. 일정이 이번에 진짜 길면서 좌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재명, 자기들은 뭐 잼통령인가 뭐라 그러죠? 잼프라고 하잖아요. 잼프. 이재명에 대해서 뭐 잼프 하면서 너무 멋지다. 여름 휴가도 안 가고 이렇게 일을 하다니라고 했는데, 저 일정을 가만히 보니까 여름 휴가도 이렇게는 못 짜겠어요. 거의 여름 휴가 가듯이 갔다 온 거 아닙니까? JH님이 뭐 했나요? 순방 가서 그랬는데, 순방 가서 한 게 없어요. 첫 번째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우리가 기억나는 장면이라고는 우리는 식구다 하면서 뭐 이상한 건배한 장면하고, 그 다음에 더 그 신스틸러라고 하죠. 이재명보다 더 주목받았던 사람, 김용범의 튀김 서빙. 그렇잖아요. 아마 역대 세계사에서 가장 최고위직 튀김 서버일 거예요, 아마. 진짜 대한민국 국격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청와대 정책실장 하면요, 장관급을 넘어서 가지고 여러 장관을 통할하는 자리거든요. 거의 국무총리랑 맞먹는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재명 접시 위에 튀김이나 나르고 있으니까 이게. 그리고 평소에 뭐 좀 온화한 사람이면 모르겠어요. 자기 딸 얘기할 때는 막 흥분해가지고 국민 앞에서 또 국회에 와서도 이거 나봐 막 이러면서 인사 팍팍 썼던 사람인데, 거기 가서 그냥 튀김을 나르고 있으니까 이게 좀 대한민국 국격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갔는데 저는 아르헨티나 간 게 좀 되게 뜬금없어요. 뭐 22년 만에 간 거래요. 22년 동안 왜 안 갔겠어요.
아르헨티나가 우리 국익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무역하고 아르헨티나 하면은 와인 수입 정도 하나? 네. 와인 수입, 칠레 와인, 아르헨티나 와인 좀 수입하는 정도? 뭐, 사실상 교역이 없고,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자기들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 좀 수출하고 싶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무슨 국익에 뭐 도움이 되나요? 저기서 무슨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뭐 이재명이 왔다고 뭐 반도체 대량 구매할 것도 아니고. 특히 브라질은 가서 브라질 육류를 수입하겠다라고 지금 거의 발표를 하다시피 하니까 지금 우리 농민들이 또 돌아섰습니다. 한우랑 경쟁해야 되는데 예전에 좌파들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할 때도 광우병 운운하면서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브라질 육류? 여러분 좀 믿을 수 있습니까? 아, 소고기 먹으러 갔네, 진짜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재명도 브라질 가서 소고기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제가 브라질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뭔가 육류의 유통 체계가 좀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 옛날 기사들 찾아보니까 살모넬라 균인가? 이런 것 때문에 일시 또 수입이 중지되기도 하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뭔가 위생 문제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심 쓴다는 거는 또 브라질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남미의 좌파 대부잖아요. 미국에서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미국이 진짜 싫어해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다음에 아마 싫어할걸요. 거기다가 뭐 전자투표하는 나라로 정도 알려져 있는데 거기 가서 브라질 가서 밥 한번 먹고 MOU 서명식 한번 하고 그리고 동포들 만나서 간담회 한번 하고 네. 한 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저게 뭔가 대단한 성과가 있으면 벌써 자랑을 했을 텐데 아마 브라질 육류 수입하는 숙제만 받아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독일은 프랑크푸르트에 아마 그 저기 기름 채우려고 들렸을 텐데 또 동포 간담회를 했어요. 재외 동포 자꾸 투표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무결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전자투표나 또 재외 동포의 우편 투표 이거는 정말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걸로 바로바로 갈게요. 토마스 님이 도피성 외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알고 갔나? 주식시장 10%씩 폭락했을 때 갔으면 안 가고 그냥 국내에 남아 있었으면 진짜 멱살 잡혔을 것 같은데. 네. 어제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락한 이후에 어제 다행히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오늘 또 조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재명 오자마자 금융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는데 아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뭘 건드릴 때마다 마이너스 손이야. 네? 저 전당대회도 이재명이 지지했다 그러면은 슬슬 빠지거든요. 김민석도 가만히 있었으면 제가 봤을 때 될 것 같은데 이재명이 자꾸 옆에서 껴들면서 지금 정청래가 부울경에서도 약간 선전하고 있고 또 정민철인가 하는 그 친구도 네? 민철업 하다가 또 거기도 떨어졌죠. 그리고 정원호 서울시장 그렇게 안 나댔으면은 좀 겸손하게 했으면은 또 모르는데 막 이재명이 밀어주니까 다 된 줄 알고 그렇게 했죠. 뭐 예. 부산에 하정우 떨어졌죠. AI 수석인가요? 그러니까 뭐 건드리는 것마다 다 떨어지니까 우리 근데 또 부동산은 건드릴수록 또 올라가. 이거는 뭐 그러니까 건드릴수록 망친다는 의미의 마이너스니까 부동산 망쳤죠. 주식시장도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하루 이틀 사이에 지난 대선에서의 어떤 선관위의 부정이 드러나면서 예, 이재명 당선 무효라는 챌린지가 막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기 전까지는 좀 그냥 월급 받아도 되니까 좀 가만 놔뒀으면 좋겠어요. 그럼 국민들 좀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말고 제가 월급 받아가는 것까지 인정. 근데 뭘 자꾸 할수록 이게 망쳐지니까 진짜 걱정이 돼요. 예. 더불어 근저당 해체하라라고 했는데 그냥 본인 집이나 열심히 팔고 뭐 저 근저당 해가지고 저 빌려줬던 돈이나 받으면서 그냥 좀
더 좀 국민들 안 괴롭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오늘 조선일보 사설인데 정치가 망가뜨린 국민연금 안전판 폭락장에서 속수무책이다라고 했는데 국민연금이 우리 노후자금이고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는 국민연금 기사는 계속 소개해 드리는 게 이재명 탄핵 사유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자꾸 손을 대려고 해요. 왜 있잖아요. 잘 되는 집안에 막 어디 가출했던 사람이 가출했던 가족 중에 한 명이 돌아와가지고 장롱에 자꾸 모아둔 돈 꺼내들고 어디 도박판 가는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요? 되게 좀 국민연금 가지고 장난칠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사실 실제로. 국세청 뭐 하냐고 ABCD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국세청 저거야말로 사실은 이 출처불명의 자금이 들어가고 이재명 집 하는데도 비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저거야말로 조사 대상인데 너무 화나죠. 다음 기사는 네, 경고를 미리 해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눈 가릴 분은 가리십시오. 김용민 진짜 화나요. 이게 지금 김용민이 저 쇼하는 거거든요. 보안수사권 폐지해 놓고 저 나중에 진짜 보안수사권 폐지로 문제 생기면은 김용민 진짜 소위 말하는 찢겨져 나갈 겁니다. 정치적으로 찢겨져 나갈 거예요.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 저거를 저렇게 해놓고 가증스럽게 자기 정치적인 이득 좀 취해보려고 노무현 전 대통령 동상이 있는데 가가지고 자기가 무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사상에 바치는 곡물입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것이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 피해자분이 돌려차기 피해자분이 한 줄로 정말 속이 시원하고 핵심을 찌르셨어요. 지옥에 나가세요. 얼마나 화가 나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런 국민들이 다 그런 심정 아닙니까? 야,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범죄자한테 유리하게 범죄자 편을 들어서 그렇게 한다?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말이 이미 얼굴을 한번 갔다 온 얼굴이죠. 근데 진짜 피해자분 얘기에 제가 약간 농담을 섞어서 좀 그런데 피해자분 말씀에 너무 동감을 하고 또 이번에 민주당이 긁혔는지 피해자분이 저 댓글을 다시니까 와, 그 댓글도 지웠대요. 네? 국민의 목소리 아닙니까? 저거를 어떻게 지금 속보로 이재명이 보안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났는데 이거 왜 속보 내겠습니까? 그때 가서 안 해도 되거든요. 또 민석업 하고 있는 거 민석업 김민석 아니 진짜요. 저게 보안수사권 폐지 누가 물어봤어요? 나는 이미 안 할 걸로 보고 있는데 누가 물어봤냐고. 근데 왜 보안수사권 갑자기 폐지를 거부권 행사 안 하겠다고 자기가 왜 먼저 저렇게 난리를 쳐요? 그 얘기는 뭐냐? 개딸들한테 나 검찰 개혁에 내가 선봉에 쓰고 니네 말 잘 들을 테니까 김민석 좀 뽑아줘. 나 니네 편이야. 그동안은 미안해. 내가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 잠깐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이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의 손이기 때문에 김민석 큰일 났네 또. 김민석 또 큰일 났어. 저번에 본인 딴에는 자기가 너무 인기에 도취돼가지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 조정식 국회의장 통해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대표적인 친명이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개헌을 꺼냈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교감하에 저는 이재명 또는 이재명의 측근이 나름대로 작전이랍시고 야 이재명 연임 한번 띄워봐. 그러면은 국민들이 막 박수치면서 김민석한테 힘이 실릴 거야. 뭐 이런 머리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민주당 의원인 것처럼 갑자기 개헌을 해서 국민이 원하면 이재명이 연임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뉘앙스를 풍겨가지고 이제 정청래 지지자들이 화가 났죠. 그리고
하필이면 눈치도 진짜 없어요. 아, 댓글 중에 우리가 정청래 좋아하는 거 티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죄송해요. 너무 티를 많이 냈어, 나는. 이미, 다른 분들은 티 안 내도 좋은데, 나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망했어, 망했어. 아, 근데 오늘은 그 나중에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정청래 신청계를 좀 까는 영상이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희 물타기도 저도 좀 할게요. 근데 제가 마저 마무리를 하면은, 아, 김민석 그 밀어주려고, 아, 나는 인기 많아라고 했는데, 진짜 눈치도 더럽게 없는 것이, 주가 지수가 역대급으로 빠지는 날 그거 올려놓으니까, 완전히 국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한 방으로 이재명 연임 개헌이 완전히 물 건너 가버렸잖아요. 나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그 얘기 여러 번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아, 이거 본론까지 가려면 엄청 기네.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30분 이런 거 막 웃고 떠들다가 30분부터 본론 들어갑니다. 아,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소위 말하면 김용민이 노무현 팔이 한 거잖아요.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의원은 나는 그냥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발로 사실은 국회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제가 사법 관련돼서 이 목소리 내는 걸 보니까 최소한 좀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곽상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근데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저번에 김어준 쇼도 한번 깠어요. 그때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는데 뭐라고 깠냐면 아니 국회의원식이나 돼서 김어준 쇼에 가서 조알이냐. 네?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니네는 배알도 없냐. 그러니까 말은 부드러웠지만 속내는 그런 뜻으로 뉘앙스 팍팍 풍기면서 야, 뭐 국회의원 배지 한번 더 달라고 김어준 쇼 가서 조아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서 개딸들 공격 한번 받았고요. 이번에도 그 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막 다 넘어갔는데 박성원 혼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검수완박 추진한 적 없다라고 하면서 그 법안도 반대를 했어요.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도. 제가 칭찬할 건 칭찬해야죠. 그거는 변호사로서의 소신 같아요. 변호사로서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법조계에 몸담았던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큰일 날 뻔했네. 박균택 간다는 게 하도 입에 익어가지고 곽규택을 할 뻔했네. 저는 곽규택 의원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박균택 검찰 출신, 이성윤 이런 사람들 저런 법안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한다는 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매국노라고 생각해요. 매국노. 네. 그냥 자기 의원 배지를 위해서 나라 팔아먹는 거지. 어떻게 모르고 하면 또 몰랐다 쳐. 알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김용민이 노무현 팔이 하러 갔다가 우리 돌려차기의 피해자분께서 정말로 한 방으로 이 문제점을 한 방으로 딱 촌철살인으로 때리신 데다가 거기다가 곽상원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원하지도 않았는데 너 왜 쇼하냐? 라고 하면서 예. 아, 곽규태 의원님이 싫어하시는 분도 있구나. 나는 법사위에서 서영교 의원하고 붙을 때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자유니까 뭐 저도 따로 무슨 논평을 하진 않을게요. 네. 어쨌든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그냥 보안수사권 하지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점을 좀 더 분석해가지고 좀 더 아프게 때릴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아프게 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민주당 전당대회. 곽규태 의원 싫다는 말이 많아가지고 취소할게요. 곽규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괜히 법사위라서 한번 내가 박균택 의원을 잘못 얘기한 게 좀 미안해가지고 특별히 저랑 정치적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제가 그거 알고 있어요. 그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갈게요.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보신 분들 많은데 같이 한번 보시죠.
저에게 한 표 줍시오. 한 표 줍시오. 한 표 주십시오. 아, 나 이 표정이 나는 너무 소위 말하는 너무 킹받네. 정말로. 아, 평소에 얼마나 표독스럽게 하다가 개딸들 표 얻어보겠다고 한 표 줍쇼 하는 게 너무 웃기고요. 이성윤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난 이게 제일 웃겨. 한번 보세요. 저는 최고위원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아, 나 현우 떠지네.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만해. 진짜 영원히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아니, 내가 진짜 나는 너무 관심이 없어서 이성윤 너무 짜증나가지고 이성윤이 그 친청계인 줄도 잘 몰랐어요. 어제 알게 됐는데 제가 아무리 청내업을 하더라도 이성윤은 도저히 못하겠네. 예. 지금 계속 6등을 하고 있나 봐요. 5등까지 뽑히는데 이성윤도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뭐 최고위원까지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청계랑 친명계가 거의 딱 반토막이더라고요. 예. 자기들도 막 엄청 치열하면서 서로 이게 완전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 여러분 더 눈 버리는 영상이 있는데 각오하고 보십시오. 예, 좀 비약하신 분들은 좀 각오하고 보세요. 예. 이거 한 번만 더 보면 안 돼요? 나 이거 북한식인가? 이게 뭐지? 이거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만해, 막 올라. 네. 야, 북한식. 근데 보면은, 우리 청래 형이 이상해서 그런지, 뭐 주변에 다 저렇게 이상한 사람밖에 없지? 저렇게 이상한 사람들을 이끌고 그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거 보면 참 나도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네. 근데 최민희가 수석 최고위원이 유력하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푼 줍쇼가 약간 통하는 거짓 컨셉이 통하는 거야 뭐야 이게. 예? 보통 우리 같으면 1등을 달리다가도 거짓 컨셉을 하면 좀 우리를 대표하기에는 좀 거짓 컨셉은 좀 그렇지 않나라고 해서 자유우파였으면은 표를 깎아먹을 것 같은데. 나 이 영상이 너무 재밌어. 사실 한 이틀 됐거든요 이거. 아마 대부분 보셨을 텐데. 제가 즐기기 위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 웃겨서 눈 가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아니 이게 진짜 충격적이신가 봐. 댓글 올라가는 속도가 갑자기 2배로 늘었어. 네, 이건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김민석 정청래가 기사 한번 띄워봐 주세요. 서로 윤리에 제소하겠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는 웃으면서 싸울 수 있는 단계를 지나쳤습니다. 이거는 누가 되든지 지금 완전히 혈전이 1탄, 2탄 한 번으로 끝날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그리고 정청래 입장에서는 제가 얘기했지만 이재명 재판 취소 부분을 완전히 꽉 틀어지고 이게 본인의 공천권이에요. 공천권. 이거 해주는 순간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공소취소 저지특위위원장 맡으면서도 이게 구도가 보통 때 같은 민주당이 막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잘 상황을 좀 잘 봐가면서 우리가 잘 대응하면은 막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저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재명 공소 취소를 만약에 하더라도 여러분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거 공소 취소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되고 저쪽에 타격을 줘야 되지만 공소 취소 될까봐 밤잠 못 주무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새로운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재판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온전하게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받으면 다시는 재판을 다시 제기할 수 없거든요. 그걸 이제 기판력이라고 하는데 좀 유식한 말로 그런 용어 법률 용어 아실 거 없이 어쨌든 제대로 재판 안 받고 빠져나간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는 재판을 한 번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백날 취소해봤자 취소하는 과정이 불법이고
죄가 있으니까 재판에 취소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재판에 취소하려고 하는 그 증거인멸의 어떤 그 과정 자체가 이재명 범죄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공소 제기 가능합니다. 이게 공소 이 부분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하도 정말로 진범이 잡히지 않는 한 공소 취소를 우리가 써먹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소 취소는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재명이 자기 재판 취소하려고 하는 거지 원래 공소 취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정말 누가 위장 자수를 해서 진범이 나중에 잡혔을 때나 공소 취소를 하는 거고 보통 다 공소 취소 절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소를 언제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도 이 사례나 판례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리를 잘 구성하면은 그 법리대로 그냥 다시 재판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 시원님 너무 감사하네요. 국민 입퇴막법 이 여기 보이는 서명 하단에 그 QR코드 예, 입퇴막 서명 좀 많이 해주십시오. 자, 이제는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 지난 총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오늘 기사 한번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한 건데요. 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이재명이 이번에 권력을 틀어졌던 그 말도 안 되는 대선 그 대선에서 이 투표율이 조작됐다는 것을 공개를 했고 민주당 선관위 다 꼼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못한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증거를 들이대니까 아, 대선에서 조작된 거는 그냥 너무나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표율이 조작된 것까지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별거 아닌 이슈인 것처럼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조용히 침묵을 지킨 거예요. 조용히. 그래, 하루짜리 주진우가 혼자 떠들고 하루 정도 지나가면은 그냥 지난 대선 거는 스리슬쩍 넘어가겠지. 그리고 특검이 들어서더라도 6.3 지방선거 위주로 좀 하다 보면은 지난 대선은 대충 넘어갈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저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SNS 도배를 해주셨더라고요. 도배를. 제가 어제 다른 거에 좀 재밌는 댓글을 달라고 한번 들어갔다가 제 기사가 도배가 돼 있어가지고 다른 글을 못 찾아서 댓글을 못 달고 나올 정도로 정말 도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속으로 부글부글 하겠죠. 청와대에서도 아마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라고 하자니 선관위 편드는 것 같고 맞다고 하자니 대선의 정당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너무 고마운 게 신변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디 화물차 조심해라, 드럼통 조심해라부터 시작해서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요새 SNS를 좀 자주 하잖아요. 특히 스레드 많이 하는데 스레드에 혹시 48시간 동안 제가 글을 안 달잖아요. 그럼 바로 인근 파출소에 신고 좀 해주세요. 제가 48시간 동안 스레드에 안 나타나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생존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낼 테니까 제 신변 걱정을 하지 마시고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경호원 붙여드리겠다는 분도 많고 한데 근데 제가 지난 대선에서의 문제점을 터뜨리고 총선에서도 터뜨리니까 사람들이 왜 지방선거에서 그치지 않고 대선과 총선으로 넘어가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 그냥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다 저 나름의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총선과 대선이 필요하냐면요. 일단 민주당 손발을 묶어놔야 돼요. 민주당이 특검 대충 임명하고 올림픽 공원에 재검표 해가지고 대충 선거제도 개혁하는 척하고 선관위 위원장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꾸고 대충 몇 가지 한 다음에 와 우리 개혁했어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총선은 뭡니까? 제가 당선됐던 총선이기도 하지만 재선거에도 상관없어요. 저 다시 선거할게요. 근데 지난 총선은 왜 의미가 있냐? 그때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가지고 온갖 폭주를 다 저지르고 특검 탄핵 남발하던 그 총선 아닙니까? 그 총선과 관련해서 분명히 투표율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감사 청구까지 여러분의 국민들이 하셨는데 선관위에서 계속 뭉갠 거예요. 투표율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막 한 겁니다.
선관위가 거짓말한 거 깨트려야 되고, 예? 민주당이 총선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게 선관위가 드러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선관위를 감싸는 모양새가 되기가 힘들고, 선관위 편드는 특검을 임명한다? 그래? 아, 민주당이 재미 본 총선이어서, 니네가 이긴 대선이어서, 어? 그래서 니네 저 선관위 편드는 거야? 이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도 프레임 싸움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도 프레임 싸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쟤네들이 뭐라고 하냐? 왜 올림픽공원 자꾸 재검표하자고 하는 줄 아세요? 서울시장 선거잖아요. 서울시장 선거니까 좀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쟤네들은 잃을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 선거 재선거 하는 거 관련해서 부산시장 관련된 모든 표를 다 까자라고 하면 그것도 그렇게 쉽게 깔까요? 쟤네들이? 그러니까 쟤네들의 수 쓰는 게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잔머리 수준이에요. 잔머리 수준인데 그래도 쟤네들이 프레임 씌워서 언론도 장악하고 있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프레임을 더 확장해가지고 그래?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에서 맨날 그거잖아요. 서울시장 선거 부정선거야. 근데 어떻게 오세훈이 됐어? 그렇게 우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누가 당선되고 안 되고가 문제입니까? 우리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의 문제고 참정권은 한 사람의 참정권도 침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참정권의 침해가 단순 누구의 실수가 아니라 선관위의 고의고 범죄 행위라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감옥 가가지고 엄청나게 엄정하게 처벌돼야 되는 일인데 그 자꾸 서울시장 선거에 한정해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좋아. 그러면은 니네가 이겼다는 대선하고 니네가 이겼다는 총선도 한번 보자. 그렇게 들여다봤더니 투표율이 조작된 게 입증된 거예요. 제가 의혹이라고 안 하잖아요. 기자들은 어쩔 수 없이 언론 준칙 때문에 의혹이라고 쓰지만 제 기자회견만 보십시오. 저 기자회견 할 때는 면책특권 인정 안 돼요. 여러분 상임위 안에서만 면책특권 인정되지만 저는 당당하게 면책특권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제가 언제 면책특권 뒤에 숨는 거 보셨어요? 항상 저는 상임위에서 얘기하면은 당당하게 밖에 나와서도 얘기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다 그냥 무슨 방구석 여포처럼 상임위에서만 면책특권 뒤에서 얘기하지 저에 대해서도 면책특권 안에서만 얘기해서 제가 그럼 잠깐만 상임위 한 발자국만 좀 밖에 나와가지고 좀 같은 얘기를 떠들어 달라고 하면은 절대 못해 절대.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총선 대선 이슈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법원에서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자꾸 기각해요. 증거를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 떠먹여 준 거예요. 자, 증거 가져왔어. 이거 떠먹고 영장 이제 기각하지 마. 이거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제가 강제수사권도 없는데 득표율 조작부터 시작해서 온갖 의혹들이 많죠. 강제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다 입증합니까? 강제수사권이 있는 특검이 제대로 수사해야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특검의 여건을 최대한 좋게 만들어주고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여론을 몰아가고 민주당이 실드 못 치게 하고 민주당의 방패는 깨부수고 특검의 칼날은 날카롭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하는 거라 좀 말씀드리고 제 기자회견 잠시 보실게요. 이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이게 잠깐만 말씀드리면 쌍둥이 투표율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름을 일부러 지었어요. 요번에 우리가 6.3 지방선거 때 보니까 각 지역구에 정말 이상하게도 쌍둥이로 표가 똑같이 나온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하고 선관위 어떻게 얘기하냐? 우연의 일치다. 물론 몇몇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무조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우리 얘기의 설득력이 떨어져요. 좋아,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니네 전부 다 우연의 일치라고 장담할 수 있어?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본인들이 호응장담했던 투표율은 이미 제가 이번 합수본에서 압수수색하면서 얘네들이 투표율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 수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법이 나온 걸 제가 보고 저도 이제 사실상 수사에 들어간 거예요. 범죄 수법을 알게 되면 그 유사한 수법의 범죄를 또 밝히는 건 되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합수본 니네가 이렇게 수사했단 말이지
합수본이 그렇게 수사 안 했으면 제가 아무 정보도 없이 어떻게 이걸 밝히겠어요. 근데 합수본이 수사한 방법을 보고 아 그래? 그러면은 선관위에서 다른 자료 좀 제출해봐 라고 해서 지난 대선 이번 총선 자료 한번 제출받아서 합수본이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수사했던 방법 그대로를 적용시켜서 보니까 완전히 뭐 150곳 160곳 난리가 난 거예요. 다 투표율 조작입니다. 입증된 거예요. 저는 입증됐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합수본이 어떻게 합니까? 딸랑 2명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 합수본 이렇게 요만큼 조사하면 니네 직무유기로 고발할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의 핵심은 뭐냐면 투표율을 발표했는데 투표소가 서로 다른데 투표율이 똑같이 올라가요. 똑같이 움직여요. 그 얘기는 뭐냐? 분명히 한 사람이 똑같이 투표율을 지침을 줘서 조직적으로 조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선관위 조직 자체의 조직범죄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선관위 전체의 메신저도 까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긴 거예요. 저는 이거는 매우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이긴 하지만 한번 볼게요. 22대 총선에서는 쌍둥이 투표구라는 새로운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 1동 1투표구와 6투표구에서는 투표자 수가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이 증가했습니다. 6시간 동안 투표자 증가 수가 200명, 100명, 0명, 200명, 100명, 100명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일치한 것입니다. 이런 쌍둥이 투표율 증가는 결코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각 투표구의 담당자들과 중앙선관위 간부가 서로 짜고 마음대로 숫자를 지어내 입력했다는 뜻입니다. 전국에서 쌍둥이 투표구는 총 5쌍, 10개 투표구였습니다. 선관위 직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여러 명이 공모한 조직 범죄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부실 선거라고 강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쌍둥이 투표율 허위 입력이 있었다는 것은 어떠한 조작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쌍둥이 득표율도 단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차원에서 전국의 득표율 오입력 사례, 쌍둥이 득표 사례도 전수조사하고 정밀 검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네. 제 영상이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만 보여드렸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자료를 띄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거는 지금 제가 저 기자회견에서 안 밝히고 보도자료만 낸 사안인데요. 1번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서울 은평구 불광 1동에 1투표구가 있고 6투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전 11시에 200명, 11시에서 12시 사이에 200명이 똑같이 투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1시까지는 100명이 똑같이 투표를 하고 1시부터 2시까지는 또 빵명이야. 아니, 한 명도 투표 안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투표구에 서울에서 투표를 하는데 1시간 동안 투표를 한 명도 안 해요. 그리고 2시부터 3시까지는 200명이 똑같이 증가하고 3시에서 4시 사이에는 100명 증가, 4시에서 5시에는 100명 증가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여러 사람이 짜고 똑같은 숫자를 기재한 겁니다.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이번 사례도 한번 볼게요. 이번 사례도 은평구예요. 1투표구와 3투표구도 똑같습니다. 0, 200, 100, 100. 그리고 관악구도 한번 볼게요. 5번이에요. 은평구만 보기 그러니까 관악구의 성현동에도 1시부터 2시 사이에 200명이 똑같이 증가하고 100명 증가했다가 200명 증가했다가 100명 증가했다가 지금 뭐 장난칩니까? 뭐? 숫자 조작도 그럴듯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숫자 조작도 그럴듯하게 해야지 200명 했다가 빵명 했다가 사람은 알기를 완전히 우습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 투표소는 몇 킬로 떨어져 있어요, 서로. 근데 여기 있는 투표 관리관들은 각각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이 전화로 서로 뭐 불러줘 가면서 야, 우리도 200명 할 테니까 니네도 200명 해. 우리도 100명 할 테니까 니네도 100명 해. 그렇게 서로 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 명이서 짰다기보다
위에 있는 선관위에서 지침을 내린 거죠. 중앙선관위에서. 자, 투표율 제대로 집계 안 된 곳은 제가 숫자 불러드릴 테니까 대충 이렇게 적어 넣으세요.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한 겁니다. 100. 제가 지난 대선에서 100이 11번 연속 계속되는 거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들도 이거를 기사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입증된 거예요. 어떻게 11시간 동안 매 1시간마다 100명씩 투표를 하겠어요? 뭐 100명 되면 더 투표 못하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100명씩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일부러 적어 놓은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것만 특검에 수사하길 바라고, 그러니까 특검에 문구를 6.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엄청나게 넣어놨어요. 제가 특검법 통과 안 될까봐 통과되기 전까지는 딱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제 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그 법에 의하면 6.3 지방선거 외에 다른 선거도 당연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대로 수사 안 했을 때는 제가 오늘 깐 투표율 조작은 이때까지의 모든 의혹을 다 해소하는 건 아니지만 범죄 행위예요, 여러분. 범죄 행위입니다. 일단 공전자 기록 위작이라고 해서 서버에 허위 입력을 하는 순간 바로 범죄 행위가 돼요. 이거는 형사처벌 규정도 꽤 세요. 그럼 뭐냐? 뻔히 형사처벌할 대상을 주진우가 다 먹기 좋게 포장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완전 떠먹여줬는데 그냥 그대로 제가 보내준 자료 그대로 법원에 넘겨도 다 유죄날 사안인데 이거를 특검이 수사 안 한다? 특검 나중에 직무유기, 법 왜곡죄 이런 걸로 처벌되는 거예요. 너무 뻔하잖아요. 보통은 밖에서 입증하는 게 불가능한데 제가 오랜만에 실력 발휘해가지고 저 특검에 가신 검사님들 편하라고 또 거기 있는 수사관님들 좀 편하라고 떠먹여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시면 돼요. 제가 뭐 돈 받을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드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이거 너무 잔머리 굴리는 거니까 제가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너무 열받는데 얘네들도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제 설명 들으면 이해하실 건데 얘네들이 이거를 늘 해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점심에 기자 오찬이 있었거든요. 기자분들도 열받아 하시더라고요. 왜냐? 매번 선거 때마다 그 투표율 매 시간대별로 투표율 정확하게 12시 땡 되면은 지난 선거 대비 투표율이 조금 0.5%더 많이 투표하고 있습니다. 이거 발표하려고 자기들은 눈 빠지게 기다렸다가 그거 혹시 오류나나 싶어서 다 확인했는데 알고 봤더니 선관위 직원들이 지어낸 숫자야. 그러면 우리가 다 그 가슴 졸이면서 왜 본 거예요? 네? 최종 투표율은 투표가 다 끝나고 나서 최종 투표율 발표되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전이 중요하죠. 지난 선거보다 이번에 투표를 더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는 승패를 가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보수 결집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하는 거를 보면은 우리 자유우파는 본투표를 많이 하잖아요. 본투표 투표율이 높으면은 그죠? 덩달아 투표 결집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투표율이 업데이트 되는 거 생방송하면서 놓칠까봐 그 기자분들은 조마조마했는데 진짜 선관위 직원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거의 쌍욕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눈으로 욕하는 거 있잖아요. 눈으로.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하는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냐면은 자기들도 찝찝하니까 숫자를 조작했는데 약간 표시 안 나게 조작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어벙해가지고 표시가 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휘경동 제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자기들도 100명이 매번 투표했다고 쓰려니까 좀 이상했나 봐. 그래서 140명 5시간 연속으로 140명이 투표할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게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홍은 제1동 같은 경우에도 50명. 산내동은 더 웃깁니다. 여기는 그렇게 인구가 적은데도 아니거든요. 2명. 앞에서 뭘 좀 땡겨서 많이 썼나 봐요. 그래서 남은 투표 숫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2명씩 한 거예요. 0명이라고 하면 표시 날까봐. 한 명도 투표 안 했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럴까봐 2명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누구를 바보라 하나.
화계 1동 같은 경우는 150명, 200명, 150명, 200명, 150명. 그리고 성산 1동 같은 경우에는 140명, 130명, 140명, 130명, 140명. 왠지 똑같은 숫자를 쓰면은 자기들도 찝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범죄 행위가 엄청나게 들키지 않기 위한 사전에 계획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우발범이라고 하잖아요. 우발범이 아니라 계획범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네? 댓글에 조작도 참 성의가 없네라고 하셨는데, 예, 100명씩, 100명도 성의가 없고, 나는 머리 쓴다고 140, 130, 140, 130, 140. 아, 이렇게 하니, 저한테 안 걸립니까, 이게? 이거는 의혹이 아닙니다, 여러분. 패턴이 예술이라고 하면서 웃으시는데, 우리 뭐 수도쿠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퍼즐 문제도 저렇게 하면 표시가 나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조작해왔던 곳이 제가 그냥 하루 만에 밝힌 게 159곳이에요. 159곳. 아마 더 있을 겁니다. 더 있어요. 159곳 정도 찾고, 네. 그래도 특검도 자기들도 월급 받는데 좀, 자기들 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나머지는 남겨놨어요. 네. 의원실에서 저희가 지난 대선에 거 한 150개 밝혔지, 그리고 이번 총선 159개 밝혔지, 한 310개 정도 밝힌 거잖아요. 합수본은 딸랑 2개 밝혔어요, 2개. 네? 합수본에 사람이 몇 명인데 딸랑 2개. 합수본 관계자 이거 보고 계시면은 원하시면 저희 보좌진 2명만 좀 저 대한민국 위해서 파견해 드릴게요. 그 보좌진들이 싫어하네. 합수본 월급은 그 월급은 또 우리 의원실이 받아야지. 진짜 좀 파견해 드릴게요. 정말 우리는 310개 금방 밝혔는데 자기들은 왜 2개밖에 못 밝혀?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안 밝힌다고 보는 거지. 일부러. 저거 물론 데이터가 6만 개이기 때문에 좀 언뜻 눈에는 안 들어와요. 근데 엑셀 파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또 조건값 넣어서 밝히려면 밝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뻔히 알면서 안 밝힌 거고, 중앙선관위도 이 자료를 뻔히 몇 년간 들고 있으면서 안 밝혔다는 건 뭐냐? 들여다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왜 아닐까요? 왜 들여다볼 생각이 없을까요? 이 불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불법과 부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국민들이 자꾸 투표율 숫자가 안 맞는다라고 하면 나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한번 점검해 봐라. 혹시 뭐 오류라도 있으면 바로 잡기 좀 점검해 봐라.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애써 점검을 안 하겠다는 거는 이미 이 범죄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유력한 정황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네, 어이없다는 댓글이 많으시네요. 네. 댓글 중에 합수본 월급 의원실에 드리라는 댓글이 많은데, 저 월급 안 보내줘도 되니까 일이나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일이나 좀 똑바로. 네. 근데 이게 보십시오. 총선과 대선이 같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 민주당에서 저 기사 하나만 좀 보내주시겠어요? 저보고 감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감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조장했으니까 선관위 국조특위위원을 사퇴하래요. 네. 아니 내가 제발 주진우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제발 빌 테니까 나가주시면 안 돼요. 무릎 꿇고 빌어도 내가 지금 안 나갈 판인데 지금 저게 협박해서 될 일입니까? 근데 이게 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저게. 왜냐하면 선관위 국조특위의 역할이 뭡니까?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선관위랑 한편인 거를 안 들키려고 민주당 출신 선관위원들도 막 이것저것 폭로하고 막 선관위 직원들 호통치고 했잖아요. 그죠? 실드 안 쳤잖아요. 근데 선관위도 찍소리 못하는 비리를 밝혔는데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왜 내가 나가야 돼? 그렇잖아요. 민주당이 이거는 좀 바보 같은 입장 표명인 게 민주당이 그동안 선관위랑
뻔히 서로 한 편 먹고, 예? 소위 말하는 사귀거나 썸 탄 사이인데, 예? 사귀다가 썸 탄 사이인데 갑자기 원수인 것처럼 막 한 번도 썸도 안 탄 것처럼 난리를 쳤잖아요. 예? 사귀었던 오랜 기간 장기 연애한 커플인데 마치 썸도 안 탄 것처럼 지금은 막 싸우는 척 쇼를 하잖아요. 근데 이 오늘의 이 민주당의 이 입장은 주진우가 뭐 밝혔더니, 예, 쉽게 얘기하면 주진우가 성관이를 때렸더니 민주당이 발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 사실은 우리는 장기 연애했어. 여러분, 장기 연애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동거 사실까지 제가 밝혀낼 겁니다. 동거 사실까지 밝혀낼 때까지 그냥 가열차게 해가지고, 제가 비유를 해놓고 보니까 댓글에 비유가 찰떡이라고 했는데, 댓글에 사실혼도 나오고, 사실혼보다 이게 더 맞다. 무소유님이 불륜 커플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이게 맞네. 불륜 커플이네. 만나면 안 되는 사이예요. 민주당과 선관위는. 야, 천재시다. 와, 무소유님이 재치는 되게 소유하고 계시네. 너무 웃기네. 불륜 커플 맞네요. 만나면 안 되고 썸 타면 안 되고 사귀면 안 되는 사이인데 사귀다가 지금은 썸도 안 탄 척한다. 응? 그래서 제가 한쪽편을 막 때렸더니 갑자기 사실 우리 살아가는 사이야 이렇게 하고 나온 거잖아요. 댓글에 했네 했어가 나오네. 사귀었네 사귀었어. 그렇잖아요. 민주당 입장은 그거 아닙니까 지금? 한마디로? 네. 나 이거 민주당 입장 저거 보고 약간 그러니까 민주당 국조특위위원이었으면 좀 이 구도를 깨닫고 저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민주당의 그 수석 대변인인가? 이 구도를 모르고 개딸들이 주진우 되게 싫어하니까 또 주진우 등장인데 주진우 때리면은 개딸들한테 인기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진우 나오니까 무조건 한 대 때려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불륜 현장이 들켰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커플 예시를 들었더니 엄청 재밌는 댓글들이 막 올라가네요. 지금 벌써 웃고 떠들다 보니까 5,000명 넘게 5,000분 넘게 와주셨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서 또 좌파들한테 닿을 때까지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매일 오후 5시에 하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5시에 하다가 뭔가 회의가 잡히면은 2시, 3시에 앞당길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알람 설정을 하셔야지 제때 들어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SNS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지치지도 말아야 되지만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표율 조작이 드러났잖아요. 이거는 뭔가 방탄 갑옷을 확 벗겨버린 거예요. 그동안 서버도 못 가겠다. 절대 서버에는 허위 정보가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떤 것도 투표율 조작도 절대 없었다. 그렇게 우겨왔잖아요. 근데 선관위가 거짓말한 거를 정확하게 찔른 거예요. 선관위가 악소리 못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특검을 선정할 수 있는 구도도 좋아졌고 국정조사 특위에서의 어떤 구도도 이제 또 저 민주당 입장에서도 또 선관위랑 한 편이 아닌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또 불륜 안 들키려고 또 국조특위 한번 다음 주에 하거든요. 보십시오. 또 막 선관위 질책을 막 할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조작해서 뭐 어떻게 국민들 뭐 하느냐고 막 분명히 호통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처음 시작에 포문을 여는 거라서 저는 이걸로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좀 너무 마음 급하게 해가지고 이거 입증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기존에 그 선거와 관련돼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 거를 저도 요번에 제보도 많이 받고 쭉 보니까 다 좋은데 조금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뭐 했느냐? 뭐 하나가 있는데
이 의혹이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았는데 너무 의혹이 많으니까 다음 의혹으로 넘어갔어. 근데 이것도 조금 논의하다가 여기에 뭐 집중해서 매듭이 안 지어졌는데 또 다음 의혹이 넘어가서 의혹이 막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고 그 종합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데 막상 어느 하나 정확하게 입증돼서 언론이 9시 뉴스에 다 받고 어쩔 수 없이 저 어떻게 보면은 좀 좌파 쪽의 기운 언론 보도조차도 아예 그냥 그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뭔가 기사를 안 쓰면 바보 되는 구도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대선 때 깐 거는 너무 정확한 증거다 보니까 기사가 한 7, 80개가 났어요. 근데 기사가 7, 80개 나니까 마지막에 두 기사가 딱 붙었는데 제가 보고 웃었던 게 거의 마지막쯤 돼서 MBC와 한겨레도 기사를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MBC와 한겨레도 JTBC도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문제 제기하고 뭐 쓰고 싶어서 썼겠어요? 주진우 들어갔지, 부정선거 들어갔지, 그리고 이제부터 부시선거라고 얘기하면 니네가 음모론자라고 하고 제가 막 역으로 되치게 하지 가장 쓰기 싫은 기사잖아요. 근데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걸 우리가 다 입증할 수는 없지만 이게 좀 뭔가 매듭을 짚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해요. 이게 우리만 관심 있는 정치 고관여층은 빨리빨리 아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 고관여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업에 바쁘신 분들 그분들이 정치에 잠시 먹고 살기 바빠서 잠시 관심이 없으신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좀 따라올 수 있는 속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사도 저는 도배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 이게 팩트의 힘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쌍둥이 투표율이 뭐예요, 도대체? 쌍둥이 투표율이. 모든 언론이 다 하고 있고, 물론 요새 SNS가 워낙 우리들이 화력이 좋기 때문에 언론 보도 안 해도 싸울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뭐 구걸하진 않아요. 하지만 상징적인 거예요. 언론 보도가 다 받는다는 거는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한다는 뜻이고, 뭐 국민들 생각이 어떻게 다 같겠어요. 조금 부정적으로 보셨던 분들도 아, 이거는 우리가 잘 몰랐구나. 야, 이거는 진짜 문제가 많았네. 이번 기회에 한번 바로잡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실제 그 역할을 올림픽 공원에서도 좀 많이 해주시고, 저도 많이 하고, 제가 왜 웃었냐면, 댓글 중에 제가 너무 민주당에 싸우다 보니까 제 신변이 너무 걱정되시나 봐요. 그래서 먹는 것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김이상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김이상궁 해주실 분도 안전에 위협을 받으면 안 되니까, 제가 알아서 조심할게요. 저 어디 물도 따져 있는 건 안 먹고 새로 따서. 네,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좀 이슈를 해설을 해드렸는데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율을 조작해온 것은 여러분 입증된 겁니다. 규모가 훨씬 클 거예요. 저는 아무 수사권 없이 그냥 밝힌 거잖아요. 훨씬 클 거예요. 제 거는 이미 밝힌 거.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구속돼야 되는 사람도 수십 명일 거예요. 근데 김이상궁 해주신다는 분도 많은데 너무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은수저 갖고 다니라고 하는데 은수저 그래야 되겠네. 제가 또 음식 먹을 때 은수저 한 번씩 담궈봐야 되겠네. 까맣게 변하고 하면은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48시간 동안 제가 쓰레기에 안 나타나면은 제일 가까운 파출소로 바로 신고를 해주세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농담을 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마실 거 권유하면 거절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게요. 이거는 저희 보좌진이 직접 제 눈앞에서 생수를 따서 따른 물이기 때문에 이건 마시겠습니다. 제가 이슈를 소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저는 사실 기자회견 매일 하려면 할 수 있는데 합수본도 뭐 본인들도 좀 해야 되고 또 이 이슈가 좀 소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내일은 하루 정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문제되는 것들은
계속 밝혀나가고 다음 주가 또 국정조사예요. 그때 또 저도 제가 터뜨릴 것도 제가 따로 챙겨놔야 되잖아요. 미리 다 터뜨리면은 국정조사가 재미없어지니까 저도 몇 개 챙겨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약간 아까 최민희 의원 구걸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봤는데 막 한 표 줍쇼 했잖아요. 저도 최민희처럼 할 수는 없는데 국민 입퇴마법 헌법소송 위임장 서명 제발요. 이거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서명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아쉽네요. 아, 이 댓글에 보좌진들 맛있는 거 사주라는 댓글도 있고, 또, 우리는 식구다 댓글도 재밌네요. 우리는 식구다. 제 댓글 조금만 읽고 바로 한 1, 2분만 있다 끌게요. 예,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댓글들 보니까 정말로 힘나네요. 네. 새미래 민주당 분도 와 계시구나.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같이 싸워서, 예, 이재명이 폭주하고 대한민국 망치는 거, 예, 이재명 끌어내려야 된다는 것에 대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재명 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항상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같이 힘을 충분히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재밌게 방송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